직감이나 감이라고 하면 뭔가 초자연적이고 미신적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이것은 뇌가 실제로 지닌 능력입니다. 직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항상 진심으로 궁금하지만 도통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정말 명확하게 찾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상하게 운수가 좋은 날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 인간의 직감은 정확한가? 정확하다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는 왜 타인과 비교를 하고 심지어 타인의 불행을 속으로 기뻐한다는데 정말 그러할까? 네, 바로 이 질문들입니다. 일본 도쿄대 약학부 교수이자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의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인간의 행동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우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행동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틀에 박힌 활동 패턴을 보입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 알버트 라슬로 바라바시 박사팀이 진행한 아주 충격적인 연구를 볼까요? 바라바시 박사팀이 주목한 것은 휴대전화입니다. 통신사에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상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지요. 연구팀은 5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 이력을 3개월에 걸쳐 조사하여 사람들 개개인의 이동 엔트로피를 산출했습니다. 엔트로피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조사 결과 엔트로피는 겨우 0.8비트에 불과했습니다. 즉,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1.74로 놀라우리만큼 낮은 것입니다. 1.74라는 숫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평균 2곳 이내로 좁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연구팀은 파노 부등식 계수를 계산했습니다. 파노 부등식 계수란 인간의 이동 패턴을 정확히 예측하는 확률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무려 평균 9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사람조차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80% 이상 정해진 습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시 박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인간은 자발적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생활 패턴은 강한 규칙성에 스스로 얽매여 있다. 무의식 속의 내가 진짜 나다. 일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양손에 옷을 들고 뭐가 더 나아? 라고 묻는 여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센스를 시험하려는 걸까요? 연인이라면 옷가게에서, 부부라면 출근 전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꽤 곤란해합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했으면서 뭘 물어? 라며 여유 넘치는 미소로 받아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오, 대단한데? 라며 감탄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재밌더군요. 그런 일련의 연구들 가운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파도바 대학교의 실비아 길디 박사팀이 한 실험입니다. 갈디 박사팀에 의하면 본인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자동 연상을 측정하면 이미 무엇으로 결정했는지 맞힐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 연상이란 사물과 언어에 대한 반사를 말합니다. 실험에서는 이탈리아의 소도시 비첸자에서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정책에 관한 의견을 129명의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책은 당시 언론에서도 열띤 찬반 대립을 보인 화두였지요.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 다양한 영상과 단어가 뜨는데 모니터에 뜬 단어가 좋은 것이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나쁜 것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버튼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야 합니다. 모니터에는 좋고 나쁨이 명확한 단어, 이를테면 행운, 행복, 고통, 위험 등과 함께 미군 기지 관련 사진이 뜹니다. 그리고 이때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반응 시간과 판단 오류 빈도를 측정합니다.
실제로 버튼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호불호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자동 연상입니다. 미군 기지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진 무의식적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런 실험을 통해 사고의 습관을 조사하면 당사자가 아직 찬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느껴도 최종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할지 사전에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반사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즉,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찬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자동 연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본인의 의식 영역에 존재하는 신념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는 미군기지 확장에 호의적이지만 무의식에서는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무의식이 내린 결정이 최종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때때로 의식과 무의식은 괴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의 내가 진짜 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단을 내린 후에 왜 미군기지 확장에 찬성했느냐라고 물으면 현재 이탈리아와 미국의 정치 상황과 외교를 생각했을 때 등과 같이 자신만만하게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감정 반응을 보일지는 그 사람의 지식과 과거 경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대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위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기 더 쉬울까?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무자각하다는 사실에 무자각하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모시 윌슨 박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타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더라도 어차피 무의식에 나는 결정을 내렸잖아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뇌라는 자동 판정 장치가 사실상 자동으로 판정을 내려주니까 말이죠. 물론 자동 판정 장치가 올바른 반사를 할지는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좋은 경험을 쌓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는 것은 곧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좋은 무의식이 좋은 판정을 내릴 테니까요. 머리가 좋다. 이 표현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적확한 반사를 하는 능력이 있다로 해석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공경에 처해도 적절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순간적인 판단으로 적절한 발언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머리 좋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절한 행동은 그 당시의 환경과 과거의 경험이 융합되어 형성된 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장은 반사력을 키우는 것에 집약됩니다. 그리고 적확한 반사를 하려면 좋은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골동품 감정사는 실물을 보기만 해도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만약 진품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반사나 다름없지요. 진품 여부를 구별하는 능력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물건을 봤는지,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났는지 등과 같은 귀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자 적절한 반사력을 키워냅니다. 센스나 직감 등도 모두 경험의 산물이지요. 반대로 나쁜 반사 습관이 몸에 배면 좀처럼 되돌리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자기만의 방식으로 테니스나 골프를 친 바람에 이상한 버릇이 생기면 나중에 제대로 훈련을 받아도 잘못된 자세나 버릇을 교정하기가 매우 힘든 것과 마찬가지지요. 실제로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신체 운동과 직감은 둘 다 절차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운세는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가? 여기서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바로 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따라 운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이나 사주, 바이오리듬이 인기 있는 것도
그런 직감을 자극하기 때문이지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존 코츠 박사팀은 신체를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 벌지 알 수 있다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10조 원까지 다양한 규모로 주식 거래를 반복하는 런던 개인 투자자 260명을 모았습니다. 연령대는 18세부터 38세까지 다양했지요. 이들은 8일 연속으로 오전 11시에 혈액을 채취한 뒤 업무를 시작했는데 당일 거래로 벌거나 잃은 금액과 혈중 호르몬의 관계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테스토스테론 양이 많았던 날은 벌어들인 금액이 컸고 반대로 큰 손해를 본 날은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적었습니다. 적어도 뇌과학적으로는 그날의 운세가 아침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은 운이 좋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다르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무언가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운이 정말 좋게도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소위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이 체내 신호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직감하는 뇌. 보스턴 대학교의 와타나베 다케오 박사팀이 한 연구를 볼까요? 와타나베 박사팀은 판단 학습 테스트에서 무의식 속에 나는 꽤 똑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냈습니다. 테스트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모니터에 나온 모양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지요. 단, 모니터에는 노이즈가 있어서 이동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테스트 결과, 정답률은 그냥 찍어서 대답하는 수준이었어요. 즉, 모니터 노이즈 때문에 모니터에 나온 모양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사실상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하지 않고 같은 영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도록 했습니다. 피험자가 이동 방향을 인지할 수 없다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나왔을 때 딱 그때에만 입에 물고 있는 튜브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피험자들은 한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물이 나온다는 건 매우 반가운 상황이지요. 이처럼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영상에서만 포상을 받는 경험을 한 뒤 다시 판단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엔 그냥 찍어서 정답을 맞히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영상에 대해서만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인지 능력이 실제로 향상된 것입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이동 방향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에 피험자 본인은 맞췄다는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직감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본인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정답을 많이 맞힌 것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실험의 틀은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조건화 실험과 똑같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도록 개를 훈련시키는 실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 틀을 인간에게, 그것도 인간 무의식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학습하고 성장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마티아스 패시글리온의 박사팀도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학습을 멋지게 증명했습니다. 단,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험자 본인은 자신이 성장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므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식적인 학습보다 무의식적인 학습이 인간의 인격과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술적 감각, 센스, 디자인이나 기획 같은 능력들은 아마도 명시적인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 학습의 산물이라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번뜩이는 발상과 직감, 이 둘의 차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 둘을 비슷한 뉘앙스로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뇌 연구 현장에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다룹니다. 직감도 발상도 문득 생각이 나는 상황이란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난 이후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발상은 생각이 떠오른 후 그 답의 이유를 언어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 답의 이유를 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라는 식으로 그 이유를 본인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상입니다. 반면에 직감은 본인도 이유를 모르는 막연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왠지 그냥 이라고 밖에 말할 방법이 없는 애매한 감각을 말하지요.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답이 옳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확신하는 것이 직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외로 직감이 맞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때려 맞히거나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종종 발상을 지적 추론이라 말하고 직감을 동물적 감이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발상은 진술적이고 직감은 비진술적입니다. 참고로 직감력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무의식이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학습한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직감이나 감이라고 하면 뭔가 초자연적이고 미신적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이것은 뇌가 실제로 지닌 능력입니다. 직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단이 빠르다. 둘째, 거의 들어맞는다. 셋째, 경험에 의해 발달된다. 뇌과학적으로 직감은 선조체와 손해 등 뇌 부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직감이 잘 맞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를 직감하는 능력이지요. 인간의 뇌는 수치를 직감하는 능력이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인류가 숫자 개념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타인의 삶을 보며 불안해하는 이유. 질투심과 열등감은 분류상 사회적 감정에 속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생기지 않고 비교 대상인 타인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원숭이나 개도 질투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만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건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의 뿌리를 탐색하는 연구는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겠지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한스 크리스토프 프리드리 박사팀의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날씬한 몸매를 동경하는 여성들의 심리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은 선진국에서 자란 여성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MRI로 뇌 활동을 측정하니 여성의 경우 신체와 관련된 언어에 독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신체적 열등감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심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원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미디어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은 미디어에 노출된 심하게 마른 여성 모델의 몸매를 이상적인 몸매로 생각합니다. 프리드리 박사팀은 평균 체중에 해당하는 16세부터 35세까지의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델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과 비교하도록 한 뒤 피험자들의 뇌 활동을 MRI로 측정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델의 몸을 봤을 때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뇌 부위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과 고통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전대상 피질과 편도체 등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불안을 유발하는 뇌 회로를 활성화시킨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질투심이 흔히 말하는 불안과는 다른 별개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표현과는 별개로 열등감, 질투 등의 단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 활동을 측정한 결과는 불안과 열등감이 사실은 공통된 동물적 감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진화적으로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프리드리 박사팀은 논문에서 열등감, 질투심이 아닌 불안이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는 뇌. 이 질투라는 감정을 좀 더 사회적인 비교에 응용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팀이 방사선 의학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평균 나이 22세인 남녀 19명에게 동창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앞서 소개한 프리드리 박사팀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대상 피질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불안과 질투는 유사한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부러운 동창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배우자의 바람 등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뇌 활동을 측정한 것입니다.
부러워하던 대상이 망했다는 정보에 흥미롭게도 전 대상 피질 대신 측좌핵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측좌핵은 쾌감을 유발하는 뇌부위, 즉 보상중추입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전 대상 피질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측좌핵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즉 타인의 행복을 강하게 질투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불행에는 더 강하게 기뻐한 것입니다. 다카하시 박사팀의 연구 결과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이 우리 뇌 회로에 실제로 존재하는 감정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겉으로 동정하는 척 행동해도 타인의 불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마음은 우리 뇌에 이미 각인된 근원적인 감정이란 것입니다. 빈둥거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위한 왕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자 그레이엄 월러스에 의하면 그 왕도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 문제를 맞닥뜨린다. 2. 문제를 방치하기로 결정한다. 3. 휴지기를 갖는다. 4. 해결책이 문득 떠오른다. 여러분, 특히 3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빈둥거리는 행위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숙성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을 잘 처리하려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마감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서류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두기보다 일단 한번 쓱 훑어본 뒤에 두는 편이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성 기간은 왜 필요할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샤르노프 메드닉 박사팀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드닉 박사팀은 77명을 대상으로 RAT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RAT 테스트란 주어진 3개의 단어와 공통점이 있는 단어를 찾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흑백, 중국, 대나무란 단어가 나오면 판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일부러 넉넉히 주었는데 계속 깨어있던 사람보다 중간에 잠을 잔 사람의 성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1등을 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여러분, 1등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1등은 선택받은 자만 누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훨씬 전 아직 정자에 불과할 때 열심히 헤엄쳐서 1등을 한 결과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자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간임을 자각함으로써 더욱 인간다워집니다. 사회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면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죽습니다. 저는 종종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했지만 생각은 개나 원숭이도 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라면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의문력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인간으로 살아갈 운명이라면 신나게 계속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감탄해도 좋고 고뇌해도 좋습니다. 단, 항상 긍정적인 자세와 미소는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1등을 해서 얻어낸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